신랑 중에는 네. 한국 사장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 사장이 쭉 베트남 결혼까지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 신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국제 결혼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자, 국제 결혼은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결혼 업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브로커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국제 결혼했던 여성분들 있죠. 여성분들이 소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소개. 예, 근데 이 개인 소개도 여성분이 동네에 아는 사람을 소개한다? 이 여성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인척들이 그냥 누구 소개하면 그냥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버려요. 응? 그런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브로커가 없이 그냥 브로커로 하는 사람들. 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은, 자, 결혼정보 업체는 이게 우리 유통과정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장님은 신랑을 모집해 계약을 하고, 한국 사장님이 베트남 현지에 데리고 오는 과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개입을 하면은 맞선 볼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정도. 여기까지가 거의 끝입니다. 한국 사장. 예. 그러면은 베트남 현지에서 하는 거는 이 한국 사장님이 한국 에이전시하고 거래를 하면은 에이전시가 모든 걸 주관을 해 나가죠.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이 베트남 마담하고 거래를 하면은 베트남 마담이 주관을 해가요. 그럼 베트남 마담하고 주관을 할 때 한국 사장님이 말씀 볼 때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마담은 통역인 양 설명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담이 다 여자들 준비하고 여자들 뭐 서류든 여자들 교육이든 뭐들 다 하는 거고, 에이전시는 에이전시가.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부터 하는 말이 어떤 업체를 고르는 게 잘 하느냐, 그거는 뭐냐, 한국 사장님이 몇 년 됐다 안 중요하다. 한국 사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지에 진행한 에이전시 마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냐. 근데 저는 마담하고 거래하는 업체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합니다. 베트남 마담. 예, 베트남 마담. 그럼 베트남 마담은 전부 신부 편이에요. 기숙사 생활이고 신부가 놀러 나가든 뭐든 타치 자체가 없어요. 기숙사에 밤에 안 들어와도. 얼마 전에 어떤 신랑분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 마담하고 거래하는 업체예요. 신부가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밤 되면은 아예 영상통화가 안 돼. 그럼 뭐냐? 기숙사에 들어와 있다고 짜고 그냥 신부는 자기 집에 있는 거야. 집이 그렇게 안 멀어요.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숙사에 와 있다는 표시만 내는 식이야. 그러고 신부들이 밤에 놀러 나가서 안 들어오든 말든 타치가 안 하는 데가 마담들이다. 그 다음에 기숙사 내에서 별도로 막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불합 시험, 한국어 보면 시험 보면 불합격이 막 나오죠. 그래서 마담하고 거래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문제가 있어 보세요. 전부 신부 편입니다. 다 신랑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되고 다 신부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중에도 최근 몇 년밖에 안 되는 에이전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 또 잘 몰라요. 이 국제결혼은요, 이 에이전시라도 현지에서 그걸 제대로 진짜 파악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요, 최소 10년 넘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뭐 한 5년 됐다, 뭐 7년 됐다 하면 코로나 기간 빼고 나면요, 불과 지금 한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초짜야, 아직도. 그래서 국제결혼을 업체를 잘 고르는 방법은 그 사장님한테 베트남 현지의 진행을 누가 합니까? 한국 에이전시가 합니까? 마담이 합니까?를 물어보고, 에이전시가 한다 하면 그 에이전시가 베트남에서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물어보면 최소 15년 이상 된 사람들, 심지어 20년 이상 된 분들도 많아요, 여기요. 그분들은 노하우가 이미 꽉 찼어. 그 다음에 15년 이상 여기서 생활하면서 버텼다. 그러면은요, 경제적으로
꿀리진 않아. 돈 벌기 위해서 막 바쁘면 이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에이전시도 15년 이상 된 사람. 참고로 노 대표님은 저는 이제 한국 제가 대표이면서 에이전시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해서 한국의 신랑들 상담부터 베트남의 맞선, 그 다음에 전부 진행, 서류 진행, 모든 거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신부 기숙사에 신부들 가르치는 것들, 신부 교육이는 그는 우리 와이프가 만다고 처음 끝까지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 있죠. 자기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사장님하고 베트남 현지의 어떤 동업 관계. 그는 이제 동업 관계 그래도 한국 사장이잖아요. 베트남 현지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저는 웬만한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거래를 하라 이거죠. 그래야 신랑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업체 진행했어. 약혼하고 신랑이 한국 돌아갔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한국 사장들은 베트남 쪽으로 자꾸 연락하라 합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한국 사장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빠져요, 자꾸 한국 사장들은. 베트남 에이전시한테 연락하고 베트남 마다하면 돼. 나중에 심지어, 자, 전통원래를 하는데 신부한테 전통원래비를, 전통원래 예단비를 얼마를 주느냐 하던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하라 해버리고. 그 조율도 안 해주고. 엉망진짜. 그냥 네 신랑 보고 알아서 하는 조율로 나간다고요. 근데 그나마 여기 에이전시, 좀 제대로 된 오래된 에이전시들은요, 딱 정해놓습니다. 예단비로 얼마. 신랑들한테 딱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에이전시하고도 상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에이전시도 신랑 편이잖아. 에이전시가 신부 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한국 사람이 낫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누가 진행하느냐, 한국 사람이 진행하는, 에이전시가 진행하는 업체하고 하는 게 제일 낫다. 좀 최악의 선택은 베트남 마담하고 진행하는 하지 마라 합니다. 저는 베트남 마담하고 거래하는 업체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 처음에 선택할 때도 약간 신부에서 뻥도 많습니다. 학력도 속이고 이런 부분도 많고, 심지어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미혼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혼녀고 애까지 있고 이런 사람이 뒤늦게 발견되고 한 적도 많아요. 마담들은 거의 속일 수 있다는 존재를 가지고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부가 문제가 있어도 이 신부 문제 없어요. 한국 신랑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파혼하려고 해보세요. 막 위자료 내놔라고 난리치고 하는 게. 그래서 에이전시도 여기서 최소 15년, 20년 이상 된 에이전시하고 거래하는 사장님들. 사실 한국 사장님들이 마담하고 거래하느냐, 에이전시 거래하느냐, 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암만 그래도 한국 에이전시들하고 거래하면 금액이 약간 더 높잖아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할 때는 신랑 한 명에 100만 원만 남아도 합니다. 한국 사장님들은 100만 원 남아갖고는 여기 운영 못해요. 여기서 살고 하는지를 못해. 그러니까 최소한 150 이상은 남아야 되다 보니까 150에서 200 정도 남아야 되니까 한국 사장님들이 조금 단가가 높아.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한국 에이전시보다는 마담 쪽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신랑분들은 그 업체에 마담하고 거래합니까? 에이전시하고 거래합니까? 에이전시하고 한다. 그럼 에이전시는 몇 년 된 일한 분입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좀 됐으면 최대 15년, 20년 이상. 여기 25년씩 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결혼 진행하면은 어떤 신부와 문제가 있든 아주 진행하는데 그것도 이 조율도 잘 해주고요. 충분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 사장님들이 베트남 현지까지 다 진행하는 거는 거의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